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익이 발생하기를 바라시나요?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소위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쌓인다는 패브시 인컴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루고 싶은 꿈의 목표가 아닐까요? 대부분 이런 꿈을 이룬 분들은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이 확실한 사람들이죠. 나만의 이야기를 컨텐츠화해서 브랜드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브랜드가 된다는 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브랜드화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할 내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개인 브랜드를 위한 브랜딩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내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적용했더니 17배가 뛰었다거나 이미지 한 장 바꿨을 뿐인데 주문이 쏟아졌다거나 컨셉만 꿋꿋이 밀고 나갔을 뿐인데 50만 유튜브가 되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내가 바라던 게 이런 거였어 싶지만 금세 근데 난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기분이 다운되기도 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뭔가 할 수 있는 확실한 how to, 당신이 원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한 글쓰기,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방향의 브랜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유튜브로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나 서적들 중에는 잘 나가는 컨텐츠나 해당 크리에이터를 모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중간은 가지 않겠냐고요? 잠깐만요. 내가 그들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나는 그들만큼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A는 B라는 유튜버가 호텔 탐방 브이로그로 유명해진 것을 보고 이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B가 방문한 호텔, 맛집 리스트를 보고 B 특유의 영상 편집 스타일, 인트로와 아우트로 분위기, 전체적인 필터까지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립니다. 나 이제 제2의 B가 될 거야.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마 긍정적인 반응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저 방식으로 잘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맞지만 수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인기 있는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든 컨텐츠가 노출되는 시점은 이미 그 정보가 많이 노출된 이후 그 페이지의 마지막일 겁니다. 앞서 노출된 정보보다 좀 더 획기적이지 않다면 유명인이 만든 컨텐츠와 차별화되지 않은 내 정보, 과연 매력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접근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끼운 단추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줄 수 있도록 끌림의 포인트를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하죠.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문성 없이도 끌림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명 읽거나 보는 이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후킹하는 글쓰기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들이밀고 보는 거죠. 온라인 특성상 조회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이나 썸네일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이미는 글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가 없어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러봅시다. 많은 이가 돌아보겠죠. 그리고 다들 뭐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는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이 행동을 온라인에서 해봅시다. 조회수가 높아지겠네요.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해가 생겨납니다. 조회수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눌러봤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클릭수에 과한 의미 부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는 강한 후킹이 판을 치게 됩니다. 석 달 만에 무조건 1,000만 원씩 버는 방법. 당신이 몰랐던 실패하는 진짜 이유. 땡땡땡 하나만 바꿔도 200% 성공한다. 이 글을 읽으면 당신은 3억 원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식의 제목을 달게 되죠. 조회수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길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을 흘끗 쳐다본 것과 다름없거든요. 본인만 흐뭇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높으니 효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치기 소년과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자극적인 제목을 쓰자니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같고 다른 제목을 짓자니 아무도 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극적인 제목을 짓고는 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 업로드되는 게시물의 제목이 갖는 이중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일단 클릭이 되어야만 내용이 읽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클릭과 관심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패턴화된 글쓰기는 높은 확률로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마다 늘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브랜딩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쉽죠. 자, 이제부터 자발적으로 끌림을 끄는 포인트를 하나씩 공략해 가면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해 내가 알려지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인데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알리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분야에 탑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정한 분야와 함께 내가 떠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루에 하나씩 내 일상이나 생각을 꾸준히 올리면 언젠가는 나만의 브랜드가 생겨날 거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글이 쌓이는 것과 퍼스널 브랜딩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게시글 수, 방문자 수,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글이 쌓이느냐입니다.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가 3,000명이 넘었어. 와, 무슨 글을 올려도 1시간 안에 좋아요가 50개는 찍히네.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고 금방이라도 인플루언서가 된 것만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유입 경로가 A 지역의 맛집 추천이나 B 호텔에서의 호캉스 후기와 같은 글이라면 당신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A 지역 맛집과 B 호텔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찍어온 사진만 쭉 훑어보고 나가죠. 당신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할인 방법 정리, 30대에 꼭 해야 하는 30가지, 목이 뻐근할 때 하는 대처법 등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목의 글은 아주 훌륭하죠. 티스토리나 워드 프로세스로 애드센스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는 좋죠. 이는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 내가 방문한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올라간 수치일 뿐 나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올라간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판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브랜드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 자신을 상품화하려면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수치를 높이는 전문성이 아니라 관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기장과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의 차이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자신과 컨텐츠를 분리해요.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나와 일상 속의 나가 분리되어 글쓰기를 합니다.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특정 게시판에는 일상을 올리고 다른 게시판에는 일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죠. 하지만 A의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죠. 반면 B는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풀어서 이야기를 씁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얀색의 크림 파스타. 갑자기 문득 파스타가 파란색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떠올랐다. 음식을 먹기 전
사진을 찍는 버릇이 있어 다행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찍었던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왔다. 그리고 파스타를 파랗게 물들여 봤다.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와 전혀 달라 깜짝 놀랐다. 왜 파란 파스타를 안 만드는지 알 것 같기도. 솔직히 안 먹게 생겼다.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본인의 경험을 직업적인 관점으로 풀어 썼어요. 이 접근법은 읽는 이의 몰입을 유도합니다. 왜냐? 스토리텔링 전개 방식이니까요. 단순히 재방문 의사가 있고 없고 가성비가 좋고 나쁘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수준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느낌이 왔나요? 일상과 분야가 한데 엮이는 순간 끌림을 느낍니다. 매력이 발생하는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저는 경험을 재해석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어떡하죠? 이런 고민 드시죠? 재해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재해석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는 지금의 나에게 끌림을 더하는 과정이죠. 지금의 내 수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어그로와 후킹이 넘쳐나는 시대에 나만의 가치가 돋보이는 인사이트로 글을 기획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과 이미 기초적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기억되는 글쓰기와 기획, 수익화까지 성공한 친구가 옆에 끼고 앉아서 하나하나 코칭해주는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자의 말처럼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때론 혹은 첫 시작이 너무 버겁다면 이미 입증된 성공 스토리와 나만의 스토리를 연결해보는 것도 나를 브랜딩화하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